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깊은 감정과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업무, 가족, 사랑,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소통의 기본이자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본론에 앞서 제안된 목차를 통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더 깊은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태초부터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초기 원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생활하며 사냥과 채집 활동을 통해 생존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협동을 필요로 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먹이를 찾기 위해 전체 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유명한 사회과학자 알버트 벤듀라는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감정, 생각,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팀 프로젝트의 성공은 소통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 기업에서는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소통 향상 트레이닝을 실시, 그 결과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해졌습니다.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위인들 중 스티븐 코비는 그에 져서 7가지 습관에서 먼저 이해하라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경험담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나머지 전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가장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대화 없이는 진정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 대화의 첫 걸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화의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듣는 사람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통이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깊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라. 누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길 원한다. 소통은 문화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로 진실된 마음은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면 그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며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임원이 부서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서원들의 신뢰와 애착이 깊어졌으며 그 후로 팀워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솔직하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성을 갖추면 거짓말이나 변명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카운셀러는 고객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상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상담자로 알려졌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관심의 표현이며 그로 인해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과 진정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가장 깊은 지혜의 원천이다. 진정성이 없는 곳에서는 진짜 성공이 없다. 진정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진실과 간단함은 자연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이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선물이다. 당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나타내세요. 진정성은 천재성이다. 진정한 경청은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마다 가진 배경,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이 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첫 걸음입니다. 국제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팀에서는 각 국가별로 다른 문화와 관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가 있었으나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흔적을 따라 걸어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중요한 원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지지가 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을 꾸짖기보다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 N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는 태도가 상호 간의 신뢰와 관계 구축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두 집단 간의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는 마음의 다리를 건설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자신을 이해하면 당신은 전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사랑의 본질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지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타인의 신발로 걷는 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공감은 당신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간격은 이해의 간격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배려이다. 실수를 잊는 것은 은혜이다. 사람의 이름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달콤한 소리이다. 네 번째로 신뢰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성, 항상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일관성,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
안정성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공개성 의사소통을 열어두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한 기업에서 새로운 CEO가 임명되었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직원들과의 회의와 피드백 세션을 자주 개최하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CEO를 믿게 되었고 회사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신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2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뢰의 가치와 그것을 잇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통, 꾸준히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의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무조건적 지지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방을 지지하는 것. 두 친구가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와의 신뢰와 지속적인 노력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신뢰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대로 대할 것이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나 역시 누구를 속일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면 그들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그들이 당신에게 그것을 반환할 때 그것은 신뢰로 변한다. 신뢰 없이는 진정한 친밀함이나 친구가 될 수 없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 이유다. 다섯째로 우리의 말은 대화 상대의 감정과 생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을 격려하고 마음을 열게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르침 긍정적인 언어는 대화 상대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반면 부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거나 대화의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팀 리더는 프로젝트의 실패 후 팀원들을 비난하는 대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팀원들은 다시 일어나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어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고려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의사는 환자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그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이러한 태도에 감동하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라는 원칙 아래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항상 고려하는 대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전달하는 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자유로움이고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의미 있는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대화하지만 말하는 대신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 말이 많고 생각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몇 년 전 2마리의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예쁜 새라는 이름을 가진 긍정적인 앵무새였고 다른 하나는 뾰로통이라는 이름의 부정적인 앵무새였습니다. 예쁜 새는 항상 아름다운 날이야. 넌 최고야. 와 같은 긍정적인 말만을 했어요. 반면 뾰로통은 항상 오늘 날씨 너무 안 좋아. 다들 나 안 좋아해. 와 같은 부정적인 말만을 중얼거렸죠. 어느 날 두 앵무새는 같은 주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쁜 새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뾰로통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서로 부딪혔죠. 처음에는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뾰로통도 예쁜 새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뾰로통은 예쁜 새의 말을 듣고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혔어요. 결국 뾰로통은 나도 오늘 좋은 날이 될 수 있겠다 라며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며 두 앵무새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소통과 이해,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관계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쁜 새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뾰로통처럼 변화를 받아들여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진실하게, 솔직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을 흔들기 위한 눈부신 말들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한마디. 그 속에 담긴 뜻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다네.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눈빛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봐. 굽이치는 강처럼 순하게 흐르면서 바위와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해가. 사람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에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깊은 감정과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업무, 가족, 사랑,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소통의 기본이자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본론에 앞서 제안된 목차를 통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더 깊은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태초부터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초기 원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생활하며 사냥과 채집 활동을 통해 생존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협동을 필요로 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먹이를 찾기 위해 전체 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유명한 사회과학자 알버트 벤듀라는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감정, 생각,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팀 프로젝트의 성공은 소통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 기업에서는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소통 향상 트레이닝을 실시, 그 결과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해졌습니다.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위인들 중 스티븐 코비는 그의 저서 7가지 습관에서 먼저 이해하라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경험담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나머지 전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가장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대화 없이는 진정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 대화의 첫 걸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화의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듣는 사람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통이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깊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라. 누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길 원한다. 소통은 문화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로 진실된 마음은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면 그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며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임원이 부서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서원들의 신뢰와 애착이 깊어졌으며 그 후로 팀워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솔직하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성을 갖추면 거짓말이나 변명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카운셀러는 고객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상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상담자로 알려졌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관심의 표현이며 그로 인해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과 진정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가장 깊은 지혜의 원천이다. 진정성이 없는 곳에서는 진짜 성공이 없다. 진정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진실과 간단함은 자연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이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선물이다. 당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나타내세요. 진정성은 천재성이다. 진정한 경청은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마다 가진 배경,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이 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첫 걸음입니다. 국제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팀에서는 각 국가별로
다른 문화와 관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과 오해가 있었으나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흔적을 따라 걸어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중요한 원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지지가 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을 꾸짖기보다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 N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는 태도가 상호 간의 신뢰와 관계 구축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두 집단 간의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는 마음의 다리를 건설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자신을 이해하면 당신은 전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사랑의 본질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지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타인의 신발로 걷는 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공감은 당신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간격은 이해의 간격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배려이다. 실수를 잊는 것은 은혜이다. 사람의 이름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달콤한 소리이다. 네 번째로 신뢰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성 항상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일관성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 안정성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공개성 의사소통을 열어두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한 기업에서 새로운 CEO가 임명되었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직원들과의 회의와 피드백 세션을 자주 개최하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CEO를 믿게 되었고 회사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신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2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뢰의 가치와 그것을 잃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통, 꾸준히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의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무조건적 지지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방을 지지하는 것. 두 친구가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와의 신뢰와 지속적인 노력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신뢰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대로 대할 것이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나 역시 누구를 속일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면 그들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그들이 당신에게 그것을 반환할 때 그것은 신뢰로 변한다. 신뢰 없이는 진정한 친밀함이나 친구가 될 수 없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 이유다. 다섯째로 우리의 말은 대화 상대의 감정과 생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을 격려하고 마음을 열게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르침 긍정적인 언어는 대화 상대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반면 부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거나 대화의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팀 리더는 프로젝트의 실패 후 팀원들을 비난하는 대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팀원들은 다시 일어나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어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고려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의사는 환자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그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이러한 태도에 감동하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라는 원칙 아래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항상 고려하는 대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전달하는 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자유로움이고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의미 있는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대화하지만 말하는 대신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 말이 많고 생각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몇 년 전 두 마리의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예쁜 새라는 이름을 가진 긍정적인 앵무새였고 다른 하나는 뾰로통이라는 이름의 부정적인 앵무새였습니다. 예쁜 새는 항상 아름다운 날이야. 넌 최고야. 와 같은 긍정적인 말만을 했어요. 반면 뾰로통은 항상 오늘 날씨 너무 안 좋아. 다들 나 안 좋아해. 와 같은 부정적인 말만을 중얼거렸죠. 어느 날 두 앵무새는 같은 주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쁜 새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뾰로통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서로 부딪혔죠. 처음에는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뾰로통도 예쁜 새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뾰로통은 예쁜 새의 말을 듣고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혔어요. 결국 뾰로통은 나도 오늘 좋은 날이 될 수 있겠다.
라며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며 두 앵무새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소통과 이해,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관계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쁜 새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뾰로통처럼 변화를 받아들여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진실하게, 솔직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을 흔들기 위한 눈부신 말들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한마디. 그 속에 담긴 뜻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다네.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눈빛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봐. 굽이치는 강처럼 순하게 흐르면서 바위와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해가. 사람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에 큰 힘이 됩니다.